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 이것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어요. 네. 자, 저희가 뭐 화면도 준비해놨는데요. 조선일보 오늘 이제 보도 뭐 단독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판세를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4.10 내년 4월 10일 총선 판세를 분석해봤더니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강남 3구에 속한 지역뿐만이 이기는 곳이다. 그러니까 네.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이번에 8석이었잖아요. 네, 용산 그랬었죠.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송파도 하나 잃고 용산도 잃어서 6곳을 줄어든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었다. 판단이에요. 이 보도가 나와서 지금 네. 난리가 났는데 네. 먼저 이제 김철근 실장님 네. 예. 서울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절로 가면 안 돼.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요. 딴 데로 그- 가야 돼요. 큰일 났네. 이 지금 보도는 네. 서울만 나왔잖아요. 네. 서울 맞아요. 49곳만 나왔는데 사실 253개 지역을 전부 그 조사를 해서 그 총선 기획단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총선 기획단을 보고할 때 도표로 보고를 했으면 아마 그 사진 찍혀서 이게 전체가 다 나왔을 텐데 네. 도표로 보고를 않고 그냥 쭉 서술형으로 보고를 해서 지역을 써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기획단의 그 사람 인사들이 이제 다 열람을 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고 열람을 해서 기억 나는 부분을 짜맞추니까 서울밖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전체 253개가 다 보고가 됐고요. 네. 서울이 지금 지난 총선 때 8석이었는데 8석. 지금 맞아요. 6석인데 6석. 네. 이것마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봐준 거다. 뭐 여의도 연구원의 뭐 조사에 의하면 네. 뭐 4곳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4곳이요? 네. 지금 6개 중에 2개가 빠지는 거죠. 맞아, 맞아. 강남 중에서도 네. 뭐가 빠진다는 서초가 하나 빠지고 강남 의리 하나 빠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뭐 썰이 있다. 예,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예, 그런 어렵다. 상황이고요. 경기도도 지난번에 7개 했거든요. 7석이었는데 경기도도 지난번보다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이 6개, 경기도가 지난번보다 안 좋고 이런 상황으로 보고가 됐다면 네. TK 지역을 제외한 PK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을 위험해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산 뭐 이런 지역들 부울경이 안 좋다. 예, 부산 그다음에 울산도 한두 군데 네. 그다음에 경남, 김해 등등 아, 뭐 이런 김해가 김해 양산 뭐 등등 이런 데를 네. 안 좋은 데를 상황을 점검해 보면 음, 아마 지역구 100석이 안 됐을 겁니다. 백석이 안 됐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판세 분석을 쭉 해봐도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면요 네. 100석 안 됩니다. 안 되죠. 비례 포함해서 93에서 95.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최초로 네.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면 100석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어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체감하지는 못해요. 체감하지 그리고 못한다.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심지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이긴다고 45점 생각했잖아. 48.5% 투표에 네. 17.15% 졌잖아요. 졌죠. 졌는데 그 날까지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어렵다. 강서는 제가 지난번 출마했기 때문에 압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평균 18% 졌으니까 그 정도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 이제 보고가 되고 그 내용이 또 언론 통해서 알려지게 되니까 이건 좀 충격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허은하 의원도 뭐 페이스북에 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던데 교수님 이런 보도 자 뭐 이만희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뭐 제일 안 좋을 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가 항상 이게 제일 그래왔어요. 안 좋을 때. 아니 였었어.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그 자리로 왔어요.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30%뭐 35%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봅시다. 20%가 내려갈 때도 있었고 이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민의힘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중간 선거의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계속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 간다고 하면 네.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하고 나서 대선 끝나고 지선 끝나고 나서는 선거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2년 만에 하는 거잖아 겨우. 2년 만에 뭔가 정말 국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회초리를 좀 들여야 되겠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선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 선거가 정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강서도 없다. 저는 그런 비슷한 양상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 흐름이. 그럼요. 그럼 왜냐면 강서구 같은 게 더 나쁜 게 대통령이 사면을 해가지고 그 사람 후보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 더 그게 강하게 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 하는 행동을 보세요. 대통령실이나 안하무인으로 무슨 국민 여론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하잖아. 그리고 뭐 언론 관련해서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언론을 억압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김홍일 전 그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체? 혹시 기대하셨어요? 내가? 예. 나는 위원 야당 추천위원이라고 야당 추천 굉장히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야당 추천 방통위원장 얘기하시는데 아 방통위원으로 가시려고요? 항상 꿈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최지봉 그건 교수. 좋은데 또 예. 혹시 또 지명을 해줬는데 임명을 안 해줄까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최민희 전 의원처럼 그럴까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최 교수님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빨리 추천 받으세요. 어디서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그래서 검사 출신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대검 중수부 시절에 김홍일 상관인 검사 출신 특수통 검사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간 것 자체가 변하지 않은 국정기조 그렇죠. 변화가 없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네. 사람이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무슨 일이라도 하나라도 이력이 있냐고 없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없었으면 비서실장이 나와 소개할 때 어려운 소년 역경을 가장. 끄고 어려서부터 뭐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살아오셨다. 그거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하더라고. 자기가 뭐 같이 어디를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방송이나 통신 분야는요 얼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냐고요. 네. 통신 업무나 이런 거 그렇죠. 방송도 복잡하죠.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시장 생기고 인터넷 생기고 이러면서 매체의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3년 임기 중에 반 정도는요 업무 파악하다 끝내요.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게 발전을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거 이력을 모르면요 앞으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네.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 네. 이거는 윤 대통령도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고하면 화낼 텐데. 조선일보 보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화낼 만한 보고는 잘 안 한다는 게 또 그 막 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심기 경호를 하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고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꾸 예. 화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부산 엑스포 건도 결국은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됐지 119대 29라는 이 현실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대로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조선일보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자료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그렇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예. 있다고 봐요. 자료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만희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뭔가 그렇지. 믿을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아니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예. 내일 선거한다면요 국민의힘은 100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그 정당은 100석이 안 된 경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지.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네, 했고요. 네. 통합민주당에 그 할 때 83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100석 이하의 경험을 해본 그 있었죠 그때.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알죠. 자 100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개헌을 당할 수 있고요. 네. 탄핵을 당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3분의 2. 그다음에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 어머 국회에서 다시 그냥 제의해서 네. 의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음.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검찰 권력 무력화됩니다. 왜 특검 다 임명해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100석이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왜? 집권당은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야당이 공격하면 아이 경제는 우리가 이렇게 몇 퍼센트 그렇죠. 성장했잖소. 맞아요. 안보, 북한 핵 문제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어. 네. 아이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더 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1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선거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다 잊어버리고 네. 지금 오늘
취임시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선거 때의 그 초심을 가지고 그 연합군도 다 복원하고 네. 그렇게 한번 완전 심기일전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선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